우리 유형 몇 번 할 차례예요? 592번 할 차례지? 근데 정규 분포에 관해서 잠깐만 개념 정리를 살짝 해보죠. 정규 분포는 자연 발생 별량 분포다. 얘는 확률 분포를 확률 밀도함수로 표현을 하기가 힘들어. 확률 밀도함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 있어요. fx는 복잡하게 생겨 있다. 그래서 이걸 쓰지 않는다. 근데 얘가 확률 밀도함수가 생겨 먹기는요. 좌우가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이 된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두터. 종 모양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갖게 돼요.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로 이 확률 분포를 표현하기 힘들어서 확률 분포를 x는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대칭축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얘는 대칭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두텁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표준화라는 걸 얘기를 했죠. 표준화. 표준화라는 건 어떤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걸 표준화라고 하고, 표준화한 변수를 z라고 표현하는데 이 z의 기대값은 0이고요. z의 분산은 1이 되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균과 분산이 다른 집단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 우위 비교를 할 때 표준화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거 바뀌었구나. 3, 4번이. 세 번째, 모든 정규 분포는 표준화하게 되면 표준 정규 분포에 정확하게 겹치게 되지. 근데 표준 정규 분포가 뭐야?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중에요. 대칭축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는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x로 표현하냐고 z로 표현을 하는 거야. z는 정규 분포 0,1의 제곱에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는요, 이 변수 z가 0부터 양수 z0까지의 이 확률이 p라고 표로 제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게 확률 분포니까 이 확률 변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올 확률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를요 표준 정규 분포에 이동을 시켜서요 표를 보고 확률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592번 한번 보도록 하죠. 592. 자, 592번 보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40의 10의 제곱을 따를 때 p x가 35부터 55까지 나온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 대칭축이 40이고 흩어진 정도가 10인 거잖아. 그죠? 근데 얘를요 표준화해서 이렇게 옮기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로 얘를 대칭축이 0이고 흩어진 정도가 1인 걸로. 얘는 지금
35부터 55까지 나오는 요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예. 얘를 표준화를 해요. 어떻게? 40 빼고 10으로 나눠주면 40을 빼고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0.5. 그리고 얘는 40 빼고 10으로 나눠주면 Z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40 빼고 10으로 나눠주면 1.5가 되거든. 예. 지금 얘를요 표준 정규 분포로 옮겨보니까 0.5부터 마이너스 1.5가 나와서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가 이 넓이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요 넓이를 표를 보고 구하면 됩니다. 예.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요 왼쪽 넓이는 그냥 P Z가 0부터 0.5까지 될 거하고 똑같겠지.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그리고 이쪽 넓이는 PZ가 0부터 1.5까지가 되겠지. 그지? 그게 거기 표에 나와 있죠. 거기 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얘는? 0.191호라고 되어 있고요. 0.4332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는가? 6, 2, 4, 7. 0.6247이 돼서요.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 정규분포의 이 넓이를 표준 정규분포로 옮겨서 표준화해서 이렇게 표를 읽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뒤쪽은 거의 이거죠. 자, 596번도. 자, 596번 보니까 x가 정규분포 45의 5의 제곱을 따른다. 그럴 때 p x값이 40부터 어떠한 값 a까지 나올 확률이 0.84가 되는 a값을 구하라고 돼 있나요? 예? 그럼 얘를 표준화를 바로 해주는 거야. p 자, p 얘는 z 얘는 45를 빼면 마이너스 5인데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얘는 a 빼기 45 나누기 5. 얘가 0.84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럼 얘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0인데 마이너스 1부터 요가 얘를 Z0라고 부를게. 요 넓이가 0.84가 되는 값을 구해야 돼. 자, 요 넓이는 일단 얼마니? 표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어? 0부터 1까지 읽어주면 되지. 0.34였어, 얘가. 그렇지, 얘들아? 예. 그럼 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요 넓이가? 0.84가 되려면. 0.4587. 요 넓이가 0.4587이 돼야 되겠지? 근데 거기 표에서 4987이 돼야 되는구나. 4987이죠. 미안. 예. 0.4987. 그럼 0.4987이 되려면 얘가 3일 때 4987이 돼서 0.84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얘가 얼마? 5분의 a-45가 3이 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a는 얼마? 60이 답이 되는 문제네요. 예, 60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요. 예, 얘는 하나 풀리면 그 밑에 문제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예, 600번 문제. 자, 600번 문제는 A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으로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점수는 평균 67,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학생들의 점수가 정규분포 평균이 67, 표준 편차가 4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요. 65점 이하인 학생을 보충 수업을 한다. 한 명을 택할 때 얘가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P X가 64 이하 65
2i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죠? 예, 그러면 표준화예요. 표준화. z. 이거 빼고 이걸로 나면 마이너스 0.5가 되겠다. 예? 자,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0.5인데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요 넓이는요. 0부터 0.5까지 넓이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표에서 0부터 0.5까지의 넓이를 구해보니까 0.19라고 나와요. 그치? 그러면 요거 둘이 합쳐서 0.5니까 0.3을. 예.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은 0.3이에요. 31% 학생이 보충 수업을 받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에서 도수 구하는 문제네요. 예, 이 유형까지는 그냥 풀면 됩니다. 605번. 605번 보니까 1400명의 몸무게 X가 정규 분포한대요. 65에 7의 제곱. 그럴 때 54.5부터 68.5. 요 사이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러면 확률을 구하면 인원을 구할 수 있겠지? 야, 이거 곱하기 확률하면 이 확률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몇 명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예, 그래서 이걸 표준화해요. 그럼 65를 빼고 이걸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5. 65를 빼고 이걸로 나누면 0.5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0인데 마이너스 1.5부터 0.5까지. 요 넓이하고 요 넓이 합하면 되겠다. 그죠? 예. 요 넓이는요. 0.5까지가 얼마래? 0.1. 맞니? 예. 그 다음에 1.5까지가 0.44. 둘이 합하면 0.62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다 0.62 100분의 62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14 곱하기 62가 되니까 8, 2, 24, 8 868명이 몸무게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규분포는 잘 몰라도요 푸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의미를 잘 알고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가이드한 거 후딱 풀어주시면은요 유형이 5개밖에 안 남겠네요. 자, 614번 먼저 볼게요. 609번보다. 자, 얘는 표준화를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이 다른 집단 간의 우위 비교하는 유형이죠. 자, 누구야? 유건이 또 누구니? 국어, 수학, 영어가 반평균, 반표준 편차. 그리고 유건이의 성적이요. 각각 70, 72, 74, 15, 18, 16. 유건이 성적이 85점, 92점, 88점을 받았다. 유건이는 어느 시험을 가장 잘 본 것이야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죠? 그럼 얘를 표준화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 유건이의 국어 성적에서 국어의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 15로 나눠주니까 얘가 1이 되냐. 표준화한 점수가 1이 된 거야, 그죠? 예. 그리고 얘는 92점에서 72점을 빼주고 표준 편차 18로 나눠주니까 18분의 20 9분의 10이 나왔지, 그죠? 예. 딱 얘는 88에서 74를 빼고 16으로 나눠주니까 16분의 8
16분의 얼마니? 14. 14는 16분의 14는요. 예, 8분의 7이 된 거지. 그죠? 얘는 표준 정규분포표의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0일 때 1이 0 있으면은요. 여기가 9분의 10이고 여기가 8분의 7이니까 9분의 10이 수학을 제일 잘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1인 국어고요. 그리고 영어를 제일 못 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해서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문제는 다 비슷한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풀어봐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x0 구하기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얘는 뭐냐면 보통 여기 앞에 문제는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 m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잖아. 그죠? 근데 거꾸로 x0 구하기는 뭐냐면 야, 여기 확률이 0.1이야. 상위 10% 안에 들어가려면 키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걸 x0 구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기획사에서 우리나라 그 보이 그룹 중에서요, 키 큰 애들 보이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야, 키가 크다는 건 상위 5%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나라 20대, 20살부터 25살까지 중에서요, 상위 5% 안에 드는 애들을 중에서 보이 그룹을 하나 만들려고. 키 큰 애들과. 그러면 상위 5%가 되려면 최소한 키가 얼마가 돼야 될까? 그럴 때 이렇게 최소한의 키 장학금을 10%를 줄 거야. 그럼 시험 점수를 몇 점은 받아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확률이 결정돼 있을 때 요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출제되는 건 x0 구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이것도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해서 구해야 되는데 표에 나와 있는 확률은요. 요 부분의 확률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식을요. 여기서 세우지 말고 얘가 0.4야 라고 대칭축 0으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0.4야 라고 식을 세워야 편해요. 상위 10% 안에 들려면 여기가 10%라고 식을 세우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야 라고 식을 세워야 좀 쉽게 풀 수 있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요 식을 세워줘야 편하겠어요. 자,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609번 한번 봐보도록 하죠. 609번 보니까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시험에 6,000명이 응시했대. 6,000명 중에서 900명만 뽑히는 거야. 그러면 60분의 9. 얘를요 3으로 한 번 더 약분하면 20분의 3. 5를 곱하면 100분의 15. 15%만 합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점수 분포가 어떻게 했는데요? x가 정규분포 310에 50의 제곱이라고 해요. 얘네들의 성적이 이렇게 31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상위 15% 안에 들어가기 위한 최저 점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식을 세우지 말고 야 얘가 15%면 얘는 35%지. 요걸 갖고 식을 세워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식은요. x가 평균 310부터 x0 사이의 확률이 0.35가 되는 x0를 구하게 식을 세워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자, 얘를 표준화해야죠. 얘로. 그래서 310을 빼고 50으로 나눠주면 0, z,
x0 빼기 310 나누기 50. 얘가 0.35가 되면 되겠다. 그치? 표에 0.35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디야? 1.04죠. 여기가 1.04가 돼야 0.35가 되는 거다. 그세요? 예. 그러면 x0 빼기 310은 50하고 얘를 곱하면 52인가? 헷갈려. 4에다 50을 곱하면 2로 나누고 100을 곱하니까 52구나. x0는 362. 얘가 362점일 때 여기가 35% 여기가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장학금 이 대학에 합격하려면 최저 점수가 362점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도록 하세요. 예.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상문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612번 하나 풀어보자. 612번. 자, 612번 문제 보니까 어느 농장의 염소 500마리의 무게가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12kg래. 염소의 몸무게는 정규 분포 70에 12의 제곱이라고. 그랬을 때 무게가 가벼운 쪽에서 200번째 염소의 무게를 구하래. 야, 500마리 중에 200번째라는 거는 10분의 4. 40%에 해당될 때 무게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 염소의 무게는요, 70kg으로 대칭이잖아. 그지요? 그럴 때 여기가 0.4가 되도록 하면 무게 x0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식을 어디서 세우라고? 여기가 0.1이라고 식을 세워야 편하다고. 자, p x값이 x0부터 70까지의 확률이 0.1이 되는 x0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 표준화하면 x0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얘는 z가 되고 얘는 0이 돼서 얘가 0.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 0부터 요 어떤 값까지 요 넓이가 0.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요쪽이 0.1이 되는 이 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표에서 보니까 표에서 얼마라고 돼 있어? 넓이가 0.1이 된 게 여기 0.25라고 돼 있잖아. 그죠? 얘가 0.25면 얘는 마이너스 0.25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요가 12분의 x0 마이너스 70은요 마이너스 0.2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x0 마이너스 70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x0는 67. 예. 67kg인 연소가요. 가벼운 쪽에서부터 200번째 있는 염소의 무게가 되겠다. 예, 그래서 67kg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x0 구하기라고 얘기해. 예. 평균으로부터 여기서 식을 세워라. 여기서 식을 세워야지 편하게 이쪽도 말고. 그래요. 후딱 풀어주시고 한 가지 개념을 더 볼 텐데. 예. 이 정규 분포 마지막 개념은 좀 여러분이 이해가 필요해요. 예. 자, 이름이 이항 분포의 분포의 정규 분포의 근사 또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일단 간단하게 C만 쓰면 X가 이항 분포 NP를 따를 때 평균은 NP고 분사는 NPL-P니까 그때 X는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잖아. 정규분포는 연소확률 분포고. 근데 어떻게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가 똑같아? 예,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720번을 던져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이 x가 120번에서 130번 사이일 확률을 구하여라. 뭐 구해? 너무 복잡하다고. 야, 120번 나올 확률은 지금 이항분포잖아. 똑같은 짓을 720번 하니까 독립시행을 720번 해요. 그때 1인의 눈에 나오는 x는 이항분포 한단 말이야. 그래서 x는 이항분포 720에 6분의 1을 따르잖아. 그죠? 그럼 얘가 120번부터 130번까지 나올 확률은 120번 나올 확률은 720번 중에 120번 나온다. 6분의 1이 120번이니까 6분의 5는 600번이다. 헐,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려고? 근데 이거 하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120을 130번까지 이러한 식을 여러 하나를 더해야 되잖아. 야, 6분의 1에 120제곱, 6분의 5에 600제곱 뭐 어떻게 계산하냐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건 계산기가 있어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얘를요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봅니다. 뭐냐면 주사위를 720번 던지면요 1의 눈의 횟수는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10번 나올 수도 있고 50번, 100번, 150번, 200번, 720번까지 나올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이 확률들을요 0번 나올 확률을 막대 그래프로 1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3번 이거 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는 거야. 확률을. 그랬을 때 지금 이 확률은요 120번부터 130번 사이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들의 막대 그래프 11개의 합이잖아. 그지? 근데 이 합이 얘를요 지금 얘는 계산해 보면 이 상황에서 평균 M은 720 곱하기 6분의 1이고요. 분산 시그마 제곱은 72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가 돼서 얘는 120이고 얘는 10의 제곱 100이 나오거든. 그러면 x를 정규분포 120의 10의 제곱이라고 놓고 이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면요 이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120을 대칭축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이 확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넓이하고 이 막대 그래프 11개의 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의 이 확률의 합을요 정규 분포의 넓이로 구해도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렇게 바꿔서 구하는 거야. 이걸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로의 근사라고 불러요.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꿔서 이걸 구해도 그 오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도 된다. 단 조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조건은요. n이 충분히 클 때 라고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통계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np
n 곱하기 1 마이너스 p. 얘네 둘 다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얘기를 해요. n 곱하기 p 그리고 n 곱하기 1 마이너스 p. 얘네 둘 다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충분히 클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np가 얼마예요? 이 경우에 np는 720 곱하기 6분의 1은 120. 당연히 5보다 크고요. 720 곱하기 6분의 5. 얘도 당연히 얼마냐? 600이냐? 700이냐? 아무튼 5보다 크겠지. 그래서 당연히 써도 되는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항분포 문제를요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서 훨씬 쉽게 확률을 구하는 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17번 봅니다. 617번. 자, 617번을 보니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192에 4분의 3을 따른다. 그럼 n 192 곱하기 4분의 3 얼마니? 48 곱하기 3? 헷갈려. 48을 빼네. 144. 시그마 제곱 192 곱하기 43에다가 41을 곱하는 거야. 얘는 36? 이게 제곱이 되겠구나. 그죠? 예? 그러면 얘는요. 정규분포로 144에 6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놓고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을요 정규분포에서의 확률로 바꿔서 풀겠다는 뜻이 되는 거야. 예. 구하라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P X가 135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걸로 풀려면 끝이 없다고. 이걸로 바꿔서 144를 빼주고 6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더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 0 마이너스 1.5 이 넓이를 구하려니까 얘는 0.5에다 이걸 더하면 되니 거기 1.5가 얼마라고 돼 있어? 얘가 0.4332라고 돼 있을까? 0.5랑 더해서 0.933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620번 한번 볼까? 620번. 자, 거기 보니까 450C 450 3분의 2에 450제곱 더하기 450C 330 3분의 2에 320 330제곱 곱하기 3분의 1에 120제곱 이걸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얘는요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 아니니 x가 이항분포 여기를 보니까 450번을 안에 있을.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인 거야. 이러한 이항분포에서 이 횟수가 330번에서 450번까지 나온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틀렸니? 3분의 1가 맞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후딱, m은 450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얼마? 300. 시그마 제곱은 그 300에다가 다시 3분의 1을 곱해서 10의 제곱. 그럼 x는 정규분포 300에 10의 제곱을 따른다고 바꿔서 이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얘를 표준화하니까 Z가 300 빼고 10으로 나눠주면 3부터 300 빼고 300 맞아? 맞지? 그럼 얘는 300 빼고 10으로 나눠주면 4.5? 예. 3부터 4.5 맞니? 3보다 커요. 얘는 450이 끝이지? 그래서 여기는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치?
Z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그림에서 여기가 3이면 요걸 구해야 돼. 요게 얼마나 돼 있어? 요 넓이가. 요 넓이가 3일 때 0.4987이니까 0.5에서 이걸 빼 0.00132 답이 되는 문제였네요. 예. 그래서 이걸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뒤로 넘겨서요. 두 문제만 더 풀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21번. 자, 621번은요. 똑같은 거 아니야. 젠장. x가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1의 능이 100번부터 130번까지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1의 능이 나오는 횟수는 이항 분포 720의 6분의 1인데 p x가 100번부터 130번까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그런 거야. 이런 이항 분포에서. 그죠? 그러면 n은 720 곱하기 6분의 1이고 시그마 제곱 72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니까 120과 100 10의 제곱이 돼서 얘 x는 정규 분포 120에 10의 제곱이다를 붙여서 이거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세요? 예.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625번.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를 다 찍었대요. 예, 다 찍었답니다. 그랬을 때 A개 이상의 문제를 맞힐 확률이 0.02인데요. 야, 많이 맞추면 몇 개를 맞출까? A개 이상을 맞출 확률이 0.01이래. 대충 예상해볼까, 얘들아? 야, 기대값이 20개잖아. 그지? 그러면 확률이 0.01이 되도록 맞춘다면 한 30개 정도 되지 않을까? 대충 30개 이상 맞출 확률이 한 0.01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냥 느낌은.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야, x는 이항 분포야. 100번 하면 맞출 확률은 5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세요? 그럴 때 여러분한테 p 이 맞추는 개수가 A보다 더 많은 확률이 0.01이 되는 A 값을 구하려니까 이건 X0 구하기 문제가 되는 거다, 얘들아. X0 문제가 된다고요. 상위 1% 안에 들려면 몇 문제를 맞춰야 되겠냐는 거야. 식을 이렇게 바꾸라고. X가 기대값이 20개잖아. 20부터 A개까지 나오는 확률이 0. 얼마? 49. 0.49개가 되는 A값을 구하도록 식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요. 평균 M은 얼마야? 100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20. 시그마 제곱. 그 100 곱하기 5분의 1에다 다시 5분의 4를 곱하니까 4의 제곱. 그래서 X는 정규 분포 20의 4의 제곱을 따르는데 이렇게 되는 A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걸로 다 표준화를 해요. P, Z, 0, A에서 20 빼고 4로 나가는데 0.49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거기 표해보니까 2.5가 돼야 된다고 돼 있지? 그래서 얘가 2.5가 돼야 된다. 그럼 얘는 A 빼기 20은 얼마? 10. 오, A가 30개야. 대충 찍은 게 맞았다, 선생님이. 네, 3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 625번 문제는요, X0 구하기를 교묘하게 연결을 시켜놓은 거죠. 예. 상위 1% 안에 들기 위한 A 값을 구하라는 거, X0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요. 자, 선생님이 일단 한 15분 정도 줄 테니까 이거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갈 사람은 가야 되는 사람은 가고 테스트를 봐야 되는 사람은 후딱 보고 테스트를 공부하시고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